오늘 다룰 이야기는 한 남자의 완벽해 보였던 가면,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한 겁니다. 이 사건은 정말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줬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, 바로 이 황당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. 유죄 판결까지 다 받은 성범죄자한테 징역 9년이 선고됐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네, 이 사람. 스페인의 여행 가이드 마누엘 블랑코 벨라. 여러 건의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. 명백한 범죄자죠. 근데 지금 감옥이 아니라 임시 석방 상태로 밖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.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그 가면을 쓴 남자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, 세비야의 왕자입니다. 사실 수많은 학생들한테 그는 마누엘 블랑코라는 본명 대신 아주 매력적인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. 여기 좀 보세요. 왼쪽이 사람들이 알던 그의 모습입니다. 마누 화이트나 세비야의 왕자로 불리던 아주 친절하고 인기 많은 여행 가이드였죠. 하지만 오른쪽, 이게 그의 진짜 실체입니다.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,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요. 이 엄청난 차이,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. 그는 몇 년 동안 아주 평범하게 합법적인 여행사를 운영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여행사를 통해서 나중에 자신의 범죄 대상이 될 학생들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어갔어요.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죠.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배신의 패턴입니다. 겉보기엔 그저 즐거운 여행, 신나는 파티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패턴이 숨어 있었습니다.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범죄는 일단 이 세 건입니다. 2013년 모로코, 그리고 2017년에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죠.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.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의 범죄는 무려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여요. 이 사람의 수법을 보면요,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계산적입니다. 일단 타겟부터가 낯선 나라에 와서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유학생들이에요. 그리고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먹이는 거죠. 근데 진짜 악랄한 건 뭔지 아세요? 항상 여행 마지막 날을 노렸다는 겁니다. 왜? 피해자들이 바로 신고하거나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요. 처음부터 끝까지 약점을 파고들어서 침묵하게 만들려고 완벽하게 설계된 범죄였던 거예요.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생존자들의 합창. 몇 년 동안 피해자들은 각자 혼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. 다들 자기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죠.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용기가 그 길고 긴 침묵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 2018년이었어요. 가브리엘 베가라는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용기 내서 올렸습니다.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30명이 넘는 여성들이 나타난 거예요. 모두가 충격적일 만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서요. 보세요.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작이었어요. 그 목소리가 다른 피해자들과 이어졌고 이게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거대한 움직임이 된 거죠. 결국 외면할 수 없는 목소리가 되어서 사법 시스템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. 네 번째 이야기, 중단된 정의입니다. 피해자들의 정말 길고 힘든 싸움 끝에 드디어 재판이 열렸고 모두가 기다리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하지만 이 정의는 안타깝게도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. 2024년 2월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. 마누엘 블랑코 벨라에게 내려진 형량 총 9년의 징역형이었습니다. 형량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. 가브리엘 베가에 대한 강간 혐의로 6년, 그리고 다른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1년 6개월씩 추가됐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법원이 드디어 그의 범죄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패턴이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마지막 이야기, 끝나지 않은 싸움과 법의 허점입니다. 아니,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왜 감옥에 없는 걸까요? 그의 답은 스페인 법에 있는 좀 이상한 제도, 바로 임시석방이라는 것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항소 기간 동안에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일단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적 제도예요.
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법원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도망갈 위험이 딱히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. 그래서 여권을 압수하고 매주 법원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풀어준 겁니다. 이걸 지켜보는 피해자들 심정은 어떨까요? 이걸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겁고 불편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법이라는 게 가해자의 권리도 지켜줘야 하고 피해자의 안전도 지켜줘야 하는데 그 균형을 잡는 선은 도대체 어디여야 할까요? 진정한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? 이건 비단 스페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.